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를 육성하기로 하고 10월 14일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이 메가시티 계획에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는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육성 방침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고, 메가시티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지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울경을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부울경이 하나의 도시로 묶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거 한번 겪었죠. 그 광역시대. 그런 소광역시대에 옆에 걸 조금 이어갖고 우리를 갖다 키워서 시 하나를 더 만든다. 이래갖고 주체시를 만드는 거죠. 요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만드는 거 갖고 요 해가 같이 협조해갖고 이쪽이 도시를 메가시티 가면은 크다란 도시 하나 만들자 이 말이죠. 거기에서 뭐가 다 생산해갖고 교통망을 그쪽으로 해갖고 하나 만들어 보자 요거죠. 그럼 큰 도시를 신도시를 크게 하나 만들자 그러는데, 그거를 너가 조금 협조해갖고 이거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걸 또 어떻게 분배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광역시 시대가 온 겁니다. 대광역. 그러면 이 서울 대광역, 그럼 부산 대광역, 대구 대광역, 이 광주도 그 광역시인가요? 광주가 제일 크죠. 광주 광역. 이거 광역인데 좀에 이렇게 좀 뺏어와가 좀 키우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시가 있고, 그다음 도가 있잖아요. 시도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광역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두 글자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도 안에 시 몇 개가 있잖아요. 또 몇 개가 막 커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크니까 우리도 따로 광역시 하려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금 큰 데가 어디가 제일 빨리 크냐? 도청이 있는 데가 제일 빨리 커요. 그러면 도청이, 이제 광역시가 돼버리면 도청이 쫓겨가야 돼요. 또 보따리 사야 돼. 사고 또 가야 돼. 딴 데로. 그럼 그거 가면 또 키우죠? 그거 또 광역시 돼요. 인구가 그만이 되고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또 도청을 또 보따리 사갖고 딴 데 옮기러 가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가 도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대전시에 있었어요. 대구시에 있었고, 도청이라는 게 시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이제 뭐 광역시대가 되니까 이게 도청이 쫓겨간 거거든요. 쫓겨간데 이상한 데 쫓겨가 있어요. 뭔가가 한참 안 되죠. 원래가 중심에서 전부 다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시의 기운이 제일 큰데 또 한번 와가지고 기운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정은 어떻게 된, 부울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대광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도 대광역, 그러면 경기도 서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래 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발음 좋나요? 서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대광역으로 해갖고 여기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수도 서울 안에서는 이 설계를 어떻게 해갖고 그림을 그려놓느냐, 여기서 최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일 안에 서울을 풀면 다른 데 다 풀려요. 서울의 제일 안에가 이제 시티 도시가 제일 안에, 지금 현재 서울은
여기에는 잠자고 공부하고 뭐하고 빠찡코하고 또 뭐 이게 뭐 전부 다 스키가 있는 데인데 이걸 분할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적지에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복판에 지금 서울 있는데 요게 요게는 이게 저 업무단지. 업무가 있어야 큰 기운을 잡습니다. 업무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세계에서 일로 와갖고 같이 업무를 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업무단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주택단지. 반경에 중간에 들어가요. 이게. 그 링 도나스 3개 놓는다고 보면 돼요. 요 더 큰 링 도나스, 더 큰 거 이래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교육 분야가 일로 전부 다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일로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세등문으로 요렇게 가운데 하고 이렇게 가세 두 개를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낑겨 갖고 있는 이 주택 단지가 이 주택 도시가 여기에 이거 안으로 업무 보러 들어가는 아빠는 일로 업무 보러 들어가고 우리 자식들은 열로 교육 받으러 가고 복판에서 다 처리가 돼야 돼. 그러면 서울 주택난이 싹 바뀝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교육 환경 좋아지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서울에서 대학들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막 땅 보고 막 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안에 또 있고 안 그러면 그쪽에 이상한 대학 만들어 놓고 이하더라고. 그때 움직일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설계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 벌써 대학들은 그쪽으로 좀 더 이동이 돼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주택이 바뀌는 거죠. 대학이 지금 최고 대학들이 복판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택이 요 근처에 다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자리에 가는 것. 그 대신 전부 다 수도 서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도 서울이 세계에 내놔도 아주 멋진 도시가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오더라도 한적한 데에서 국제사회가 선진국에 교육받으러 온다. 이런 게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의 주택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의 안에다가 무슨 뭐 젊은이들의 주택을 하나 더 지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저쪽에 저거 뭐야 그린벨트도 없애버리고 거기다 쪼매난 집 지어가지고 그 젊은 애들 싸게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비싼 건물을 갖고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노력하고 있었는 우리는 뭐야? 이래가 일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건 조정을 해야 될 기간이 넘었다 이 말이죠. 그걸 못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왜?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엄청난 데 공사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서 활성화가 일어나 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고 공사를 할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류해야 될 이런 나라들의 젊은이들 일자리도 우리나라에서 마련해주고 그 건설을 하고 다시 도시를 꾸미니까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해갖고 그 나라에 이제 또 진출을 하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설계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를 만들더라도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고 우리가 그 힘으로 같이 가르쳐가지고 국제사회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같이 그렇게 키워서 이걸 선진국에도 도우러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후진국들을 이끌고 선진국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메가급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죠. 짧은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설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아주 요번 동안거 때 아마 이 설계를 어느 정도 다 내놔야 될 거예요. 이게 그 부울경 이거는 저끼리 뭐 어떻게 해보자 자꾸 이렇게 하는 거고 통째로 나라를 만지는 걸 해서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울산도 부산 울산시도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제도시 부산
부산국제도시 울산 이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거대하고. 부산국제도시 창원 얼마나 이름인데 창원시 우리도 막 창원시가 뭐 이게 재정이 좋아서 창원시가 뭐 대단한데 이게 찾지 말고 큰 이름을 얻으면 되지. 근데 전부 다 대한민국 그리 판을 짜야 되지. 대구시가 경북을 통틀어서 대구광역시 딱 이렇게 돼야 돼. 좀 멍한 모인데. 여기 답이에요. 두 가지 답이 없어. 선생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이렇게 특정한 도시를 기점으로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소멸 예정이고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굉장히 작아진 도시들이나 군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큰 도시로 통합되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무뎌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약간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작은 데서 특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특색이 있을까. 큰 도시 안에 작은 특색들이 모여 있는 거죠. 크게 생각하십시오. 우린 자꾸 쫄아지면 안 돼. 내 거 우리 테두리 갖고 이걸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야. 지구촌이 하나에.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의 한 도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쪼개갖고 이렇게 전부 다 요시 이래가 대한민국도 몇 개 도시로 압축을 시켜서 크게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국제사회하고 손을 잡아도 큰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데서 팔딱 뛴다고 해갖고 메뚜기 이상은 못 잡아요. 큰 실을 만들어서 큰 나라하고 손을 잡고 큰 도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당백 그 기틀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니까 우리 특색이 어떻고 그런 걸 가지고 앞장서려고 들지 마라. 큰 도시는 만들 때는요. 어지간한 산도 다 없애버립니다. 어지간한 이 들도 전부 다 통합시켜버립니다. 큰 도시를 만들 때는.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는 쌀이 좋은데 이러는 거는 아니죠. 큰 도시를 형성을 할 때는 그때까지 그 문화를 살렸던 걸 갖고 그 위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큰 도시를 이루어야 되는 앞으로 미래에 세계도 큰 이 패턴을 만들어 갖고 이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의 축이 어디냐?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일으키내고 세계 정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그 후진국이 어느 만한 사이즈는 거기에 붙어서 해결이 다 나고 선진국도 몇 개로 딱 나누어져 갖고 그 여기서 합의를 보면 그쪽이 다 따르고 요렇게 해서 크게 나가야 돼. 이게 크게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나라 내 땀 묻는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운영하자. 같이. 지금은 융합시대입니다. 네 따로 내 따로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힘 못 써. 그렇게 해서 뭐 특색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일어난 특색이 어디 가나요?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